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국내 정치권 소식은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이 완성됐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거의 1년 만에 해보니까 잘은 안 됩니다. 자, 지금껏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이었습니까? 갑질하는 것, 끼리끼리 해먹는 것, 싸움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가야 할 길도 지도에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낸다면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살아서 건널 것입니다. 민평당에 대해 중도 계획 정권을 창출이라는 가슴 설레는 역사적 목표를 위해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시 함께하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네, 차례로 안철수, 유승민, 박주선 이런 목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오랜만에 소몰이 창법 했는데요. 목이 이게 아픈데 목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말씀대로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 체제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뭔가 영원함이 같지 않은 그림을 만들려고 한 결과다 이렇게들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승민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끝나는 날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을 만들면서 당의 지향을 뭐라고 명시하느냐 놓고 좀 티격태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이게 애초에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합의할 때는 좀 보수적인 성향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을 썼고 따라서 바른정당 쪽 인사들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 이 표현을 강령에 담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창당 직전에 국민의당 쪽 인사들이 합리적 중도 대신에 합리적 진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었죠. 이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일종의 합의 파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정강 정책의 진보, 중도, 보수, 햇볕 정책 이런 좀 이념에 가까운 이런 노선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은 좀 모조리 빠진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아예 빼버린다? 그렇습니다. 대신 민생, 안보, 정의, 미래 이렇게 4대 강령을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사무처 상근인원이나 지역위원장직 등을 놓고도 양대 세력이 좀 티격태격할 것인데 이런 좀 시작부터 삐끄덕하는 모양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것이냐 좀 판단해봐야 되겠죠. 지방선거에 대표급 인사들이 나가느냐 마느냐가 계속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좀 광주시장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안 나간다고 약속한 거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유승민 공동대표도 서울시장이든지 대구시장이든지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대구시장의 경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을 직접 찾아내서 최대한 뒤에서 도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창당 작업이 끝나면 나름대로 거취에 대한 고민을 이제 끝내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결단을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하고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못 찾는 상황이 되면 뭔가 보수연대 이런 게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 모양인데 박원순 대 안철수 구도 이런 거. 그렇죠. 예. 물론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 수구세력과는 절대 함께 안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기다려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한국GM이 결국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결정했다는데요. GM과 한국GM은 5월 말까지 군산공장 차량 생산 중단 그리고 계약직 포함 약 2,000명에 이르는 직원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최근 3년간 평균 약 20%에 불과해서 지금도 거의 생산 중단 상태라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생산 설비를 유지한 채로 어떤 회생 방안 추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군산공장 폐쇄가 불가피하고 이게 첫 번째 작구 노력이다라는 게 한국GM 측의 설명입니다. 군산 말고 부평하고 창원에도 공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유지한답니까? 이 GM 본사의 입장을 그대로 옮기자면요. 한국GM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2월 말까지 정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등이 지원에 나서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평과 창원 공장의 배정
예정될 신차 생산 물량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만약 이 지원의 폭이나 뭐 내용이 성에 차지 않으면 공장 폐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라는 이런 해석이 좀 언론에 인용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한국GM은 군산 공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도 하는데요. 2002년에 대우차 인수하면서 GM이 15년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지금 사업 철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GM 본사는 이제 정부가 뭘 좀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죠. 정부는 입장이 있어요? 오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합동 차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 GM 측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일단 표명을 했습니다. 또 한국 GM 측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는 해야겠지만 이에 앞서서 실사와 회계감리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GM이 한국의 신규 투자 의지를 분명히 하는 이런 좀 긍정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정부가 무조건 지원을 한다는 약속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난 7일에 GM 측과 접촉한 산업은행은 일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하고 지역사회는 또 크게 반발하죠. 전북 군산시가 직접 입장을 냈는데요. 그동안 군산 시민들이 GM차 구매운동도 하고 신차 홍보에도 앞장섰는데 이렇게 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은 만행이다. 1만 3천여 명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의 생계가 달려있으니만큼 고용승계를 전제로 매각을 추진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서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된 것은 현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군산공장 가동을 전제로 좀 유상증자 등의 자금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내놨고요. 또 한편 한국 GM 노조는 적자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조치라면서 전면 투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글로벌 GM이 고금리 이자, 이전 가격 문제, 과도한 매출 원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지원비 이런 좀 이 경영난을 자신들이 이제 그 초래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결국 노동자들만 위기에 빠지게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상당히 고약한 상황으로 보이는 게 벌써 보수 언론을 필두로 해서 한국 GM 노조가 적자에도 성과급을 어떤 요구하는 등의 어떤 과도한 임금 부담을 지우게 한 것이 경영난의 이유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부평과 창원의 공장이 유지되더라도 GM에 있는 노동자들은 타격이 좀 불가피할 상황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라트비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북한과 대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추가로 설명한 바를 보면은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앞으로 남북대화 등등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한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